수능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최근 트렌드를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가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 인턴 강슬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리본부 소속 고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울 일발 소속 유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울본부 소속 권은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처 인재채용부 류주현입니다. 정장했습니다. 아마 저희 나이대에서 제일 처음 사는 정장이 면접을 위한 정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정장 하나 골랐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으로 번아웃을 골랐습니다. 이게 취준생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취업하면 생각나는 게 번아웃을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이 또 압박 면접이랑 또 약간 연계되는 건데, 저 때는 면접이 굉장히 좀 다채로웠다. 뭐 삼행시도 시켰었고 이름으로, 노래도 시켰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채용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거 일절 못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지원자 역량을 파악하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취업하면 제일 먼저 첫 관문인 서류를 넣기 위한 자소서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지원하고 취업 준비도 오래 해서 계속 썼던 거 쓰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결국에는 취업을 위해서는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한 자소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기 역량이나 경험들을 녹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복붙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신의 역량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소서를 꾸려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으로 스터디를 골랐는데요. 취준 생활을 하면서 혼자 공부하기 정말 힘들 수 있는데, 다 같이 하면서 이제 시너지도 얻고, 그리고 또 제3자 입장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스터디를 굉장히 핵심적인 취준 생활 요소로 꼽았습니다. 네, 제가 다음 번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멘탈 관리를 좀 체크했는데요. 그 3차 면접에서 제가 탈락을 했었거든요. 마지막 임원 면접이었었는데, 그때 탈락을 하고 한 2개월 동안 못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 전선에 못 뛰어들었던 한 2개월 정도는 저는 분명히 붙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 면접에 탈락하고 나니까 진짜 이게 취업 준비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취업 준비할 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멘탈 관리 체크했습니다. 네. NCS를 골랐습니다. 저희 자소서를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 관문인 NCS는 가장 많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취준생으로서 가장 긴장되는 시험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NCS를 꼽았습니다. 저희는 다음으로 회식을 꼽았습니다. 네, 이게 막 이 취준 생활이 끝나고 나서 입사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반드시 한 번은 겪는 그런 갈래 같은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를 같이 품게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해서 회식을 뽑았습니다. 마지막 여행을 꼽았는데요. 이제 취준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포기할 때가 정말 많은데 그중 하나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취준 생활을 했던 그 기억이 나서 그걸 꼽았습니다. 차장님부터 차례대로 할까요? 제가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면 너무 정답처럼 돼버려서. 질문이 특히 좀 공격적이어도 어떻게 자기를 알아가려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면 그건 그린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질문이 계속 들어온다면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저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수업 면접 볼 때 그 인성 면접에서 실제로 되게 연달아서 꼬리 질문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그 꼬리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바로 해냈고 그 때문에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많은 질문들이 그렇게 나쁜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다는 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린이 될 수도 있고 레드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다대다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당 정해진 시간이 아무래도 있는데 질문이 많았다는 것은 당연히 꼬리 질문이 되고, 이 꼬리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의 경험이 더 궁금하고 얘기가 재밌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앞선 경우는 레드, 뒤의 경우는 그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이 많은 건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질문이 많으면 또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기회도 많아지니까 그걸 이렇게 잘 대답을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얘기는 본인 답변이 매우 이상하든지 아니면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든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꼬리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당황해서 답변을 못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기서 만약에 답변이 바로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는 그런 식의 멘트를 좀 해서 시간을 버신 다음에 앞에 나왔던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지고 뒤에까지 쭉 이어나가신다고 하면 이건 그린라이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압박을 느끼셔서 뭐 질문한 거랑 면접위원이 질문한 거랑 다른 답변을 하신다면 그건 이제 레드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면접 스터디 통해서 많은 경험을 좀 쌓으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수원의 특성상 오지 근무가 되게 많잖아요. 오지 근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뻔한 대답을 이겨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경우엔 어떻게 하겠는가. 너무 정량적이고 모범적인 답변들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왜 굳이 똑같은 대답만 할 건데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뻔한 질문인데 뻔한 답을 해야 되는데 뻔한 답을 해도 될까요? 일단 뭐 어때가 답. 일단 그 뻔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뻔한 답을 들으려는 것도 있지만 그 뻔한 답에서도 이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자가 뻔한 답을 하면서도 본인이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논리를 찾아가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부분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그 두 번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뻔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너무 뻔한데 나 뻔한 답변 해야지가 아니고요. 뻔한 답변을 하되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하느냐, 요거를 중점으로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받다 보면 거짓말을 약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붙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분위기상 드러나게 돼 있지 않나. 저는 진실된 답변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역량을 그만큼 갈고 닦고 경험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보면 거짓말 한 적 없나요? 전 없습니다. 진짜 모범적으로 면접을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거짓말을 한 번씩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 할 때도 그냥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조금 부풀린다? 이 정도? 이 정도로 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없는 제로를 가지고 1을 만들어내면 거짓말인데 0.9를 가지고 1을 만들어내는 거는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베이스에 따라서 이제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좀 과장된 정도. 뭐 저희도 보고서 쓸 때 항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라든지 뭐 외부에 대관 제출하는 데는 명확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저희가 좀 잘 보여야 되는 경우는 이제 미사오구를 동원을 하죠. 그 수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미사오구 정도는 면접 당시에는 충분히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0에서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는 바람에 제 답변을 못 듣고 넘어가셔가지고 그때 되게 조마조마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거기가 여기예요. 저도 면접 보고 와 이것 때문에 진짜 무조건 떨어지겠다 생각했던 게 한수원 이번 면접이었는데 제 경험을 하나 말하고 면접관님께서 그거랑 관련된 그러면 다른 사례는 또 없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이 안 나서 조금만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20초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답변 드려도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면접관님께서 지금 생각 안 나면 그런 경험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면접장 나오면서 진짜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붙었습니다. 저는 우선 사무직으로 지원을 했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수원만 보고 준비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다른 공기업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맞춰두려면 사무직 기준으로 토익 900점 이상, 오픽 IH 이상, 컴활 1급, 한국사 1급, 한국어 자격증 3+ 이상 이 정도로 기본은 다들 맞추는 것 같아요. 보고 계시는 정기직렬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테지만 정기직렬이고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전 가산점 기준으로 많이 점수를 맞춰요. 135점 이상을 맞추는데 그걸 위해서 스피킹은 토스 150점에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한국어, 컴활, 한국사 그렇게 닦아요. 시험 준비 같은 경우는 기사 문제 어떤 걸 풀어도 평균 90점 이상은 맞을 수 있게끔 계속 공부했었습니다. 저는 통신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들어온 동기들을 보면 통신 무선 설비 기사, 정보통신 기사 등의 기사를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다들 말하는 컴활, 토익, 한국사 이거는 기본으로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채용 설명회 때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안내드린 내용은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무 같은 경우 통합 전공이라서 모든 걸 좀 습자지라 그러죠. 얇게, 넓게 이렇게 깊게 하는 것보다는 얇게 다 보시는 게 유리하다. 깊이 들어가시면 넓게 보기 힘드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얇게 한번 보시고 얇게 2번 보시고 얇게 3번 보신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공 부분 같은 경우도 한수원 직무 상황이랑 연계된 문제를 좀 계속 저희가 모집 요강에도 알려드리고 있고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턴을 하고 나서 내가 이걸로 어필을 하려면 뭔가 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고 어떤 업무를 받아서 이렇게 정말 사소한 거여도 왜 이런 일을 할까? 이 회사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약간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면서 다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면접에서 할 말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체험형 인턴을 했었는데 당시 별명이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민원 업무도 처리를 했었고 제 권한 내에서 그 경험을 그때 이제 경험했던 것과 배웠던 지식들을 면접에서 어필한 결과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면접이 있죠. 토론 면접이에요. 그럼 토론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 저희가 딱 봤을 때 조금 막연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면접 자체도 저는 좀 생소하지만 토론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회사에 없는 거다 보니까 저는 통신 토의 면접을 준비하면서 약간 통신의 최근 트렌드를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냥 통신 최근 트렌드 이렇게 막연하게 검색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템들을 쏙쏙 뽑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할까요? 네. 저는 궁금해서. 노렸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면접 기간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항전 신문도 많이 봤었고 회사 내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전력 산업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에서 굳이 전공에 대한 그런 준비보다는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가고 이제 서로 분량을 어떻게 잘 배분할지 배려하는 그런 스킬? 그런 거를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직 직무 토의 같은 경우는 주제가 되게 다양한데 사회 포털 가면 신문 스크랩이라는 탭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관련된 기사를 다 모아둬요. 그거 매일매일 들어가서 그냥 다 읽고 중요해 보이는 거 인쇄해서 이렇게 형광펜 끄어서 공부하고 관련된 거 내용 인터넷에 찾아서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팁 감사합니다. 전공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으니까 이제 그 이후의 스킬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토의 면접 같은 경우는 직무 토의거든요. 그래서 직무가 우선이 되어야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직무에 두 분 다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 뒤에 스킬로 넘어가신 것 같은데 베이스는 직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무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상대방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뒤에 배려라든지 말하기 스킬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면접이 하루 종일 3가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력 관리랑 멘탈 관리가 확실히 중요하니까 그거는 제가 항상 뭐 어디 설명해도 가든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인 자소서의 컨셉을 하나 정해서 그걸로 약간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책임감이 제일 어필하고 싶은 역량이다 하면은 여러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여러 활동들을 언급하던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한수원에서 제일 어필하려고 했던 건 기본과 원칙 준수 이 역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너무 여러 군데 지원하고 이제 분야가 무분별해지다 보니까 어떤 회사를 지원할 때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막 지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쓰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소서에 좀씩 녹여내서 저랑 연관 짓고 하면서 약간 이 회사가 내 회사가 될 거다라는 애정을 좀씩 담아서 썼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직무기술서를 먼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통신 직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에 관해서 자소서를 쓰면서 조금 더 제가 통신에 더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소서를 진짜 너무 못 써가지고 어떤 지원 동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쓰신 거 참고를 해보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분석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들이랑 이거 어떻게 매치를 시켜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여기 한수원 인턴을 지원했을 때도 지원 동기가 있었는데 진짜 거의 무릎 꿇고 비는 심정으로 제가 이거 이 정도 했고 한수원 요새 이런 사업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내가 여기에서 좀 많은 걸 배워가겠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런 심정으로 자소서를 썼는데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자소서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잘 쓴 자소서인지 저를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는지 왜 수많은 회사 중에 꼭 이 회사여야만 하는가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렵죠. 사실 맨날 쓸 때마다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돈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전하기는 돈 때문에 하지 마. 근데 실제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다고 근데 오히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가 너무 쉬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정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일한 원자력. 맞아요. 깨끗한 한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일조하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회사 조금 조사해 보시면은 네, 아마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가 이제 잘 보이고 싶으니까 돋보이고 싶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미사옥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담백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미사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면접에서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수 제한이 돼 있고 거기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그걸 못 찾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하나씩 연계시켜 주면 돼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제일 많거든요. 인원이. 네. 정규직군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하는 회사다 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규직군 분들은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직군이 찾기가 힘들어요. 지원 동기가 되면 특히나 우리 회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하나의 강점을 본인을 찾아서 그걸 하나씩 매칭을 시키는 거죠. 지원 동기에는 특히나. 그 지원 동기가 이제 자소서 항목도 있지만 면접 항목에도 있잖아요. 대학교 동기 중에 국방 관련된 회사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지원 동기를 물어봤을 때 그냥 딱 5글자를 말했대요. 멋있어서요라고. 그러고 이제 왜 멋있냐고 꼬리짐을 나왔을 때 이제 국방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이제 인재들을 투입해서 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저희 회사의 원자력 발전도 다른 발전 기술들에 비해서 제일 최신의 기술이고 제일 전문적인 수준의 안전 지식을 함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의욕과 그리고 교육 수준 그런 열망 그런 걸 조금 연관지어서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차장님이 적으신 것 중에 인내가 조금 궁금해요. 어떤 부분에서 인내가 필요한지. 한참 전이지만 저 입사할 때는 이제 회사 들어오면 3번의 위기가 있다 그랬거든요. 3개월에 한 번, 3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일까? 그때만 넘기면은 이제 3개월만 넘기면 3년까지 다닐 수 있고 3년만 넘기면 10개월까지 다닐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인내, 그냥 힘들 때 그 잠깐 상황만 인내 잘 넘기면 그 다음까지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훈훈한 마무리 감사합니다. 저 여기 있는 모르면 물어보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처음 신입으로 부서에 배치받고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모를 때 그냥 제가 혼자 잡고 있으면 절대 해결 못 해요. 이거 제가 한 6시간 동안 잡고 있어도 옆에 계신 대리님, 과장님께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진짜 5분 만에 끝나는 거. 그리고 또 모르면서 혼자 하려다가 망치는 것보다는 정말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피해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도 계속 질문 드리면서 잘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보니까 차장님이 정직을 적어주셨는데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직은 어떤 정직인지 그 정직이 정직 아니 전직. 전 직장이 어딘가. 일단 쓰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칸이 비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정직을 썼는데 좋은 말이라서 정직하시네. 네, 정직하게 역시 정직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훌륭. 너무 옛날인데? 저는 취준생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한수원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닌 지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한 4개월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4개월 동안에도 되게 한수원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좋은 원자력 발전소들도 경험을 하면서 되게 이 기업이 내가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 고민하는데? 정직. 정직. 한정가요? 아닙니다. 여러 회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저도 한수원을 다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정직. 우리 없어. 저는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입사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뽕의 차이는 시기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한수원 너무 만족스럽고 뭔가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전 좋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꼭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다시 한번 취업에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갈 수 있는 데를 가겠죠. 한수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 수 있는 데를 갈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이번 여기가 3번째 회사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사기업을 2군데 다녔었는데 사기업보다 문화라든지 이런 쪽은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한수원이 훨씬 좋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수원에서 차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취준의 힘듦은 사실 본인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만큼 힘든지 사실 저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취준의 끝은 항상 밝은 곳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저도 면접을 6번 봐서 그 6번 만에 힘들게 들어온 회사인데 그동안 집에서 죄인이고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노력하면은 보상받고 꽃길 걸을 날 꼭 오니까 네, 좀만 더 힘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총 17번의 필기시험 중에 16번을 연달아 떨어지고 딱 한 번 붙은 한수원 필기에서 이렇게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됐습니다. 취준은 1승만 하면 된다는 말 모두 알고 계실 텐데 꼭 기억하시면서 최고의 사업소 세울본부에서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 한국수력원자력은 최대한 많은 인원을 뽑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취준생분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길을 걷는 입장입니다. 동굴 같겠지만 그래도 끝은 있다는 거 한번 끝까지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두 참 힘든 시기인데요. 저도 참 힘이 듭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해서 올해는 꼭 최선을 다해봅시다. 화이팅!